어제 한국 증시에서 꽤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봐야 할 건 하이닉스가 대단하다, 삼성전자가 밀렸다, 이런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볼 건 하나예요. 왕좌가 흔들린 다음날 삼성전자가 시장의 신뢰를 다시 받아낼 수 있느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장시작 전 꼭 봐야 할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자는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기분 나쁜 하루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증시의 얼굴 같은 종목이었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 분위기가 바뀌고, 삼성전자가 버티면 시장이 버티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개인 투자자들 마음까지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익숙한 그림이 깨졌습니다. 하이닉스가 장중에 삼성전자를 넘어섰고, 시장은 대놓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반도체를 예전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바로 강하게 피느냐, 하이닉스를 다시 이기느냐, 이런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만한 종목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직 더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걸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볼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어제 시가총액 1위 교체가 왜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닌지, 그 다음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를 놓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가 창만 보고 있으면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 오르면 안심하고, 조금 밀리면 불안하고, 하이닉스가 또 강하면 마음이 급해지고요. 그런데 오늘은 감정으로 볼 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하이닉스 쪽으로 쏠린 돈이 더 강해지는지, 그 힘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원래 한국 반도체 시장에는 오랫동안 익숙한 룰이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좋으면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가 따라가고, 그 다음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주들이 같이 붙는 그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봤죠. 그래도 결국 대장은 삼성전자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무거운 종목 중 하나고, 메모리, 스마트폰, 가전,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사업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룰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가 좋다는 말 하나로 모든 종목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훨씬 더 까다롭게 봅니다. HBM에서 누가 먼저 돈을 버는지, AI 서버 수요를 누가 실적으로 더 빨리 가져오는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누가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았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빨리 찍히는지, 이걸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총액 순위 변화는 단순히 하이닉스가 하루 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돈이 누가 더 오래된 대장이냐가 아니라 누가 지금 AI 시대에 더 빨리 돈을 벌고 있냐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힘을 받으려면 단순히 이름값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라는 이름만으로도 시장이 어느 정도 믿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반도체 대장주, 장기적으로 결국 살아나는 종목, 이런 프레임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장면 이후로 시장은 삼성전자한테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HBM에서 진짜 회복하고 있냐? AI 서버 수요가 삼성전자 숫자로 들어오고 있냐?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 부담을 줄이고 있냐? 하이닉스 쪽으로 쏠린 돈을 다시 삼성전자까지 불러올 수 있냐? 이 질문들이 오늘 장에 깔려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반에서 전체 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이었습니다.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학생이었죠. 그런데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수학 한 과목 점수가 대학 합격을 거의 결정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 수학 과목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HBM이고, AI 서버 메모리이고, 엔비디아 공급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전체 평균이 좋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가장 크게 점수를 주는 과목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나는 원래 우등생이야가 아니라
바뀐 시험에서도 다시 점수를 낼 수 있어.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두 발 더 들어가면 오늘 장은 삼성전자 혼자만 보는 날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대표 메모리 회사고 AI 서버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제로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지 같은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다, AI 서버가 계속 깔린다. 이 얘기는 시장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삼성전자에도 다시 기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기대를 못 맞추거나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같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는 북미 주가 창만 보면 안 됩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 흐름, 마이크론 기대감, 엔비디아 수요,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오른다, 조금 밀린다, 이것만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 뒤에 있는 돈의 계산을 봐야 합니다. 세 발 더 들어가면 오늘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건 반등 자체가 아닙니다. 반등의 성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더라도 그게 단순히 어제 충격 이후 나온 기술적 되돌림인지 아니면 진짜로 큰 돈이 다시 삼성전자 쪽을 보는 흐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반등은 느낌이 다릅니다. 장 초반에 잠깐 올랐다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밀릴 때마다 다시 받는 돈이 보이고 하이닉스만 강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같이 힘이 붙고 주변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본이 번지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반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인 매도는 계속 강하고 하이닉스 쪽 쏠림은 유지되고 삼성전자는 장중에 자꾸 위에서 막히는 흐름. 이러면 오늘 반등은 시장 중심 복귀라기보다 단기 되돌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니까 결국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와 오늘 좋은 매수 자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좋은 것과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를 다시 높은 가격으로 인정해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한테 좋은 회사라는 설명만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에서 증명하라. 메모리 가격 상승을 실적으로 보여줘라. 파운드리 부담을 줄여라. AI 서버 수요를 숫자로 가져와라. 하이닉스에 쏠린 돈을 삼성전자까지 다시 끌어와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좋은 회사니까 그냥 버티자, 이 정도로 볼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좋은 회사가 다시 좋은 주가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장에서 볼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기대감만으로 멀리 가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아도 가격이 버티는지 아니면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서 다시 대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하루 샀다, 팔았다, 그 숫자 하나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봐야 할 건 방향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이유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하이닉스와 다른 AI 반도체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닉스와의 온도 차이입니다. 오늘도 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무겁다면 시장은 아직 HBM 프리미엄을 하이닉스 쪽에 더 크게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쉬는 구간에서도 삼성전자가 버티거나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순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꼭 하이닉스를 이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이닉스에 쏠린 돈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외면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까지 같이 다시 보는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반도체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시장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삼성전자 혼자만 움직이면 부족합니다.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돈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돈이 삼성전자에서만 멈추면 그건 대형주 방어 흐름일 수 있고
주변 종목까지 같이 살아나면 그건 반도체 전체를 다시 사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물론 좋은 쪽만 보면 위험합니다.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쏠림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장은 AI와 반도체 쪽으로 돈이 강하게 몰려 있습니다. 쏠림이 강한 장은 올라갈 때는 시원하지만 한번 식으면 빠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특히 모두가 같은 방향만 보고 있을 때 시장은 사람을 세게 흔듭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자체 증명 부담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HBM과 AI 서버 쪽에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확신을 완전히 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뉴스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걸 실적으로 믿어주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간격이 좁혀져야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 변수입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좋은 숫자를 보여주면 삼성전자에도 기대가 붙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보다 약하거나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은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미리 포지션을 잡는 돈과 기다리는 돈이 같이 섞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율과 외부 변수입니다. 아무리 반도체가 좋아도 환율이 튀거나 지정한 리스크가 커지거나 외국인이 위험을 피하는 흐름으로 가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뉴스만 보고 들어가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오늘 같은 장에서 뉴스 제목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는 사실도 보고 마이크론 실적 기대도 보고 엔비디아 수요도 보고 그 다음 오늘 삼성전자의 가격 반응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누가 받아주는지, 하이닉스 쏠림이 이어질 때 삼성전자가 버티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기대가 주변 반도체주로 번지는지, 개인들은 보통 삼성전자 오늘 오르나? 이렇게 보지만 큰 돈은 이 가격에서도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이유가 생겼나? 이걸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인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표 대장주였고 시장에서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처럼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면 삼성전자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이닉스는 HBM으로 왕관을 쓰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무겁게 보이냐? 미국 반도체가 좋다는데 왜 삼성전자는 바로 시원하게 못 가냐? 외국인이 팔면 또 흔들리고 환율이 튀면 또 불안해지고 미국 반도체주가 빠지면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러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삼성전자에 돈을 묶어두고 버티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되 그 주변에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내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주식 투자 왜 하시나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더 벌고 싶고 월급만으로는 답답하고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주식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 없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가 간다고 하니까 하이닉스 보고, 뉴스에서 반도체 좋다고 하니까 반도체만 쳐다보고, 누가 목표가 얘기하면 그 숫자만 믿고 들어갑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봐야 하는 게 내 투자 성향입니다. 나는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인지, 조금만 빠져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흔들림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내 돈에 맞는 투자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성격이 급하고 위험하더라도 단기간에 확 움직이는 종목을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위험한 건 정말 싫고 크게 출렁이는 종목은 못 버티고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몸집이 너무 큽니다. 움직일 때 안정감은 있지만
크게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상승폭을 원하는 분들이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같이 움직이는 주변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이런 종목만 무작정 따라다니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하루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반대로 하루에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냐 소부장이냐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식으로 가면 또 꼬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되 내 성향에 맞게 주변 종목을 어느 정도 섞을지 봐야 합니다. 내 자금에 맞게, 내가 버틸 수 있는 흔들림에 맞게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요, 하이닉스가 크게 갈 때 괜히 속상하고 소부장 종목들이 급등할 때 나는 왜 못 먹었나 싶고,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 하나 사놓고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성향을 알고 내 기준을 세우고 시장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그 돈이 대장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주변 종목으로 번지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시장 전체를 반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돈이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 내 성향에는 어떤 비중이 맞는지 이걸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로만 끝내지 않으려고 자료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솔직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걸 매일 혼자 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봐야 하죠. 하이닉스 봐야 하죠. 미국 반도체주 봐야 하죠. 마이크론 실적 봐야 하죠. 환율 봐야 하죠. 외국인 수급 봐야 하죠. 코스피 흐름도 봐야 하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같이 반응하는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주, 저평가 대형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와 국내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서 같이 봐야 할 후보군들을 정리해뒀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사람인지, 삼성전자 비중을 크게 둬도 되는지, 아니면 주변 종목까지 일부 섞어야 하는지, 이걸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적어둔 자료가 아닙니다. 왜 이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는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무리하면 안 되는지 초보자분들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준비해뒀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HBM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지, 후공정이나 장비주가 먼저 반응하는지, 아니면 증권주나 저평가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지, 이 흐름을 놓치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시장 전체를 반만 보고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이거 사라 하면 사고, 누가 이거 팔아라 하면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내 성향에는 어떤 비중이 맞는지, 지금 나는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위험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자료 보면서 하나씩 직접 체크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어제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소식을 보고 마음이 복잡하셨던 분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움직임을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 꼭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관련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봐야 할 것만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는 건 삼성전자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의 평가 기준이 HBM과 AI 서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봐야 할 건 하이닉스를 바로 다시 이기는지가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마이크로 실적 기대가 삼성전자까지 붙는지,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돈이 같이 번지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이름값이 아니라 AI 시대의 숫자로 다시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냥 남들 따라가는 투자 말고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내 기준이 있는 투자로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